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2지구에 출마한 홀리 미첼 후보가 한인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지난 3월 예비선거에서 한인 후보에게 향했던 2만여 표를 잡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후보들의 구애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캐스팅 보트로서 높아진 한인 사회 영향력을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김경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홀리 미첼 현 캘리포니아 30지구 상원 의원인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2지구 후보가 한인 언론 간담회에서 한인 사회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It's important that I show up, that I engage in conversation, that I listen to understand the needs of every community. 한인 사회를 위해 당선되면 한인 박물관과 커뮤니티 센터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인 보좌관을 뽑아 한인들의 말에 귀 기울이겠다는 입장입니다. 저소득 세입자를 위한 정책으로 현 10%의 저소득 세입자 지원 프로그램을 20%로 늘리고 노숙자 해결을 위해 숙박업 종사자들과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간담회는 정찬용 변호사 주최로 열렸습니다. 이는 미첼 후보가 지난 3월 예비선거에서 정찬용 변호사에게 몰린 2만 표를 잡기 위해서입니다. 한인 유권자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진심으로 묻고 이분들과 대화를 나누고 공감대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혼자 어느 날 갑자기 띡 하고 이렇게 인도를 하더라도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2지구 결선 후보는 1위 허브 헬슨 현 시의원과 2위 홀리 미첼 가주 현 상원 의원으로 두 후보의 표차는 크지 않습니다. 두 결선 후보는 정 변호사에게 몰린 한인과 아시안 표심 2만여 표가 당선에 필요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2지구 결선에 오른 두 명의 후보들은 한인 표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홀리 미첼 후보에 이어 다음 주 허브 헬슨 후보가 한인 사회와 함께한 미래를 설명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미치 잉글랜더 전 LA 시의원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번 수사는 시의회에 뿌리내린 각종 부정부패를 척결한다는 의지에서 비롯됐습니다. 이유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직 LA 12지구 미치 잉글랜더 시의원이 오늘 열린 세 번째 항소심에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잉글랜더 전 시의원은 이번 항소심에서 부정부패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한 겁니다. LA시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승인을 목적으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을 연방수사국이 조사하던 과정에서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입니다. 지난 2017년 라스베이거스를 방문한 잉글랜드 전 시의원은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10,000 상당의 현금과 $1,000의 카지노 칩 등 금품을 수수하고 $2,000가 넘는 저녁 식사와 성접대를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같은 해 팜스프링에서 열린 골프 토너먼트에서는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5,000 상당의 현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잉글랜더 전 시의원이 시의회 산하 도시계획 토지이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로 풀이됩니다. 이번 사건에 가담한 중국계 부동산 개발 컨설턴트와 한인 개발업자 역시 이미 치러진 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연방수사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시의회에 뿌리내린 각종 부정부패를 척결한다는 계획입니다. 고위 공직자라 하더라도 대가성 거래가 오간 정황이 드러날 경우 지속적인 조사를 펼친다는 입장입니다. 잉글랜더 전 LA시 12지구 시의원 역시 현직 존 리 시의원이 수석 보좌관으로 활동하던 당시 관련 의혹을 받고 돌연 사임했고 지난달 LA시 14지구 호세 후이자 전 시의원도 뇌물 스캔들에 휘말려 연방수사당국에 체포됐습니다. 연방검찰은 특혜 제공을 목적으로 금품과 향응을 수수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부패한 공직자로 규정하고 로비스트 등 가담자 역시 처벌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잉글랜더 전 시의원은 최대 형량을 피하기 위해 감형을 조건으로 한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재판까지는 최대 5년의 형량을 받을 것으로 예견됐지만 이번 항소심에서 검찰과 사전 협의 과정을 거쳐 3년 미만의 징역형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일일 확진자 수가 크게 증가해 1,000명을 넘어섰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카운티 정부가 이를 반박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이채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보건국이 발표한 어제의 일일 확진자 수입니다. 1,000여 명이 넘는 수치로 코로나 사태 이후 가장 많은 일일 확진자 수를 기록했습니다.
이전 최고 기록은 지난달 30일에 수립된 779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200여 명이 추가된 1000명 이상의 확진자 수가 나오자 일부 주류 언론들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의 심각성을 보도했습니다. 특히 LA 타임즈는 오렌지 카운티의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크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보건국이 발표한 1일 확진자 수에 대해 오렌지 카운티 정부는 즉각 반박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지금 숫자가 1000명이 더 이상 나왔다는 거는 이게 어저께 조사한 그게 아니고 지금 며칠 주세 주에 합쳐져서 모든 게 합쳐져서 이 숫자가 나온 거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 이게 검사 결과가 단시간 내로 나오기 힘들기 때문에 집계 절차가 지연되며 확진자 수가 수주에 걸쳐 누적됐다는 분석입니다. 카운티 정부가 제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어제 발표된 1일 확진자 1,028명 중 대다수가 6월 20일부터 7월 3일까지의 검사 결과를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관련해 미셸 박스틸 위원장은 클레이튼 차후 오렌지 카운티 보건국장과 함께 정확한 수치 집계를 위해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보건국과 카운티 정부가 발표한 오렌지 카운티 지역의 1일 확진자 수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 청정 지역으로 불렸던 오렌지 카운티 지역도 이제는 확진자가 증가하며 안심하기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KBS 뉴스 이채은입니다.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는 유학생들이 미국에 남아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가 올 가을 학기 온라인 수업을 하는 유학생들의 비자를 취소하겠다고 밝히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의도가 담겨 있다는 분석입니다. 100만 명이 넘는 미국 내 유학생, 전체 학생 수의 5% 규모로 해마다 그 수는 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비율은 37만여 명으로 전체 유학생 수의 3분의 1이 넘습니다. 큰 틀에서 이들 유학생들을 돌려보내거나 비자 발급을 안 하겠다는 것은 미국 내 잠재적 일자리를 지킨다는 상징적인 조치와 함께 중국을 겨냥한 대응으로 풀이됩니다. 또 다른 의도는 유학생들보다는 일선 학교들을 향한 압박이라는 분석이 더 큽니다. 가을 학기가 정상적으로 개강해야 모든 경제 활동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중이라는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일과 보육이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대학만이 아닌 초중고등학교 역시 정상적인 개학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유학생이 줄어들 경우 상당수의 학교들이 재정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일선 대학들도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어제 하버드 대학교는 가을 학기 전체를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겠다는 계획에서 한 발 물러나 40%는 대면 수업으로 진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세계보건기구 WHO의 탈퇴를 공식 통보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의회 매체 더 힐은 오늘 연방행정부 고위 당국자가 미국의 WHO 공식 탈퇴를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탈퇴가 바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며 탈퇴는 절차를 거쳐 내년 2021년 7월 6일에 확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밥 메넨데즈 민주당 상원의원도 오늘 자신의 트위터에 대통령이 미국을 WHO에서 공식적으로 탈퇴시켰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WHO가 중국에 편향돼 있다며 개혁을 요구한 데 이어 지난 5월 말 WHO와 모든 관계를 끊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오늘 뉴저지 예비선거가 각 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됐습니다. 팰리세이드 팍 시의원, 민주당 예비선거 등 한인 후보들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 이창헌 기자입니다. 올해 재선을 노리는 민주당 소속 앤디 김 연방하원의원은 이번 예비선거에서 당내 경쟁자가 없어 자동으로 오늘 11월 본선거 행이 확정됐습니다. 펠팍 시의원 민주당 예비선거는 유일하게 한인 후보들이 경합을 벌였습니다. 기호 1번 박재관 신디 페라라 후보와 기호 6번 스테프니 장 프랭크 다느휴 후보 등 총 4명이 출마한 가운데 이 중 다득표 순으로 2명이 당선돼 본선거 행 티켓을 확보하게 됩니다. 현재 우편투표가 접수된 그 카운티 선관위에 우편투표 접수된 그런 결과로 봐서 예년보다가 10%에서 한 15% 정도는 한인들은 올라가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전체 투표도 그 정도로 올라가고요. 펠팍에서는
어제 기준으로 1,400장 이상의 우편 투표 용지가 선거관리위원회로 도착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선거 열기가 뜨겁습니다. 잉글우드에서는 민주당 예비선거에 한인 1.5세 스티븐 김 변호사와 공화당 예비선거에 박명근 전 시의원이 각각 출마해 11월 본선거에서 시의원 당선을 두고 맞붙게 됩니다. 노우드에서는 법무법인 김앤배의 김봉준 대표 변호사가 노우드 시의원 공화당 예비선거에 출사표를 냈습니다. KBTV 뉴스 이창환입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